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접이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더 보이프렌드 2 한번 시청해 보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유튜브 댓글들 중에 이 더 보이프렌드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신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더 보이프렌드 시즌 2를 맛보기로 살짝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촬영 장소가 일본이에요? 되게 예쁘다. こんにちは。 아는 사이인가 본데? です。 근데 확실히 일본도 이쪽 판이 되게 좁은가 봐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겹쳐서 출연자가 나온다는 게 이전에 뭐 한국에서의 나무연애 시리즈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같이 출연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연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출연진 캐스팅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지역에서 많이 모이셨구나.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더 보이프렌드는 한 달 이상 촬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각자 직장들은 어떻게 하고 오시는 거지? 한 달 이상? 뭐 누구는 두 달이라고도 말한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동안 휴가를 낼 수 없잖아요. 직장을.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출연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출퇴근을 하는 시스템인지. 근데 출퇴근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뭐 홋카이도, 오사카, 도쿄 여러 지역에서 먼 지역에서 여기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달 넘게 이 촬영을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죠? 久しぶりだね。또 아는 사이야? 근데 아는 사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 진이 겹치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 않나? 시청자 입장에선 이미 뭔가 관계가 다 정립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는 사이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どうも、ふうえです。お願いします。 방금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신 것 같은데 보미님 보자마자 후웨이님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남의연애 시즌 2였나요? 그 융희님이 선우님 봤을 때 그 눈빛 그런 느낌으로 뭐야 아는 사이였어? 一応、ボミです。はい。お願いします。 아는 사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뭔가 이 자기들끼리 이미 친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서 만약에 제가 출연자라면 저 사이에 끼가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미 자기들끼리 다 끼리끼리 친하니까 요게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또 그래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되니까 아직 뭐 본 지 10분도 안 지났거든요. ボーイフレンドシーズン더 보이프렌드는 패널이 있네요. 요게 한국의 시리즈랑은 차이점이네. なんと2ヶ月の 촬영 두 달 동안 하는구나. 근데 저렇게 패널이 있어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관계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해 주는 거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오자마자 다 같이 요리하는 그 흐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시리즈에서는 오자마자 바로 뭐 데이트 상대 골라서 데이트하러 나가거나 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 포맷이 더 마음에 드네요. めっちゃ綺麗。 저렇게 밥 먹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난 밥이 신경 쓸 것 같은데. 밥 식어버리잖아요. 여기 더 보이프렌드 출연자분들 중에는 일반적인 회사원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한국이랑은 다르게 한국의 이런 게이 연애 프로그램 시리즈랑은 다르게 회사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시리즈 나오면은 보통 뭐 모델, 댄서, 또 뭐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많이 출연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일반적인 회사원분들은 여기에 과감하게 출연하기에는 커밍아웃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 회사에서까지도 커밍아웃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더 보이프렌드 출연자분들 중에는 이런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회사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면에서 일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회사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문화가 잘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 각방을 쓰는구나. 자기 방이 따로 있구나. 둘, 셋이서 같이 쓰는 방이랑 혼자 쓰는 방 중에 전 혼자 쓰는 방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방에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에 단둘이 있을 수 있고. 아니 근데 이 문 높이가 왜 이렇게 낮아? 머리 부딪히겠다. なんか落ち込んでたけど入ってるじゃんよかったよ 히로야 씨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 받으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다. 2日目卵漬け込むゆで卵漬け込む朝ね 아, 일본에도 저런 말장난이 있어요? 달걀 제국이? 한국이랑 똑같네. 박사과정 지원했구나. 난 박사 포기했는데. 박사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겠더라고요. 난 안 돼. 야, 이 진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다. 와. 근데 확실히 한국의 연프랑은 다르네요. 이게 지금 둘째 날이거든요. 근데 둘째 날까지 아직도 1대1 데이트가 없이 지금 다 같이 뭐 요리를 한다든지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일단 먼저 친해진 다음에 이후에 1대1 데이트를 하는 그런 순서인가 봐요. 근데 요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다 같이 친해진 다음에 1대1 데이트로 자연스럽게 좀 더 알아가 보고 싶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 이 더 보이프렌드를 아직 이제 처음 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건너들은 게 있거든요. 뭐 댓글에서라든지 그 출연자들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다. 뭐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아까 이 히로야 씨도 시즌 1에 대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고요. 그게 아마 전체적인 이 흐름, 순서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다 같이 먼저 친해지고 라포를 형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덕분인 것 같아요. 저거는 천천히 달려야 돼, 무조건. 그래야 더 오래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잖아. 그래, 이 커피 트럭 시스템도 재밌더라.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뭐야, 요가? 요가? 아, 그래도 이런 요가는 괜찮다. 아. 와, 여기 운동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헬스장까지 있구나. 아, 근데 이자야 씨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게 편지를 준 거는 히로야한테 줬고, 근데 본인이 편지 받았을 때는 후웨이한테 받은 편지를 좋아했거든요. 물론 이게 후웨이 씨가 준 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스마일 표시 보고 이거 후웨이 씨가 준 것 같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후웨이 씨한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또 지금 시간을 보내는 건 윌리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야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すごいやみんな 아, 패널들 호들갑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가는 거 되게 웃기네. みたいな感じで 아, 고백까지 했다고? と連絡が取れなくなっちゃって 여기도 환승연애구만. 아, 이렇게 1화가 끝났는데, 원래는 1화만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화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지금 셋째 날인가? 근데 아직도 1대1 데이트가 없어요. 아, 저런 데서 이런 그림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가 같이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포개지는 그런 그림. 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이 오프닝 영상인가요? 중간중간에 스포가 될 만한 부분, 장면들을 많이 넣어줬다. 근데 이것을 상대방이 누군지 아리까리하게 실루엣만 보여주면서 이거 보면서 지금 저 실루엣 상대가 누군지 예측하면서 보는 맛도 있겠네요. 저렇게 식사를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자기의 얘기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타입을 싫어하는지 이런 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도 좋네요. 와, 근데 지금 정확하게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넷째 날 아침인 것 같거든요. 넷째 날 아침까지도 1대1 데이트가 없어.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을 생각해보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렇게 2달 동안 오래 촬영하고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이 더 보이프렌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한국판 연프랑은 다르게 말이죠. 若く見られたい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 근데 수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더 보이프렌드 2에는 이렇게 턱수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남성분들이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요. 사실 한국에서 저렇게 턱수염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 사람은 저렇게 풍성하게 턱수염이 나질 않아. 일부러 턱수염을 기르려고 해도 되게 조금 나서 오히려 안 예쁘거든요. 턱수염을 기르는 게 한국 사람은. 근데 일본에서는 저런 스타일이 꽤 인기가 많나 봐요. 아, 근데 카즈유키 씨 되게 성격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큰 형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까마득한 동생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도 그냥 허허허 웃고 있어. ボミさんは一緒に働きたい人を一人で選んでください。 아, 1대1 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하네. 커피 트럭을 둘이서 같이 운영하면서, 근데 커피 트럭을 둘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1대1 데이트로서 좋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막 진짜 정신 없을 것 같은데? 후회 못하는 게 뭐야? 똑똑해, 운동도 잘해, 외국어도 할 수 있어, 그다음 초음파 기기도 들고 다녀. 자연스럽게 손을 저렇게 잡아? 진짜 장사만 하고 오는 건 아니네요. 나름 이렇게 둘만의 또 데이트 시간을 주네. 다행이다. 恋愛なんてもうジャンキーでやればジャンキーって思えばいいのよ 저 아저씨 웃기네. 확실히 패널이 있으니까 또 분위기를 가볍게 환기시켜주는 이런 작용도 하는 것 같아요. 働きたい人を一人選んでください。 야,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같이 일하는 형식이면 인기 많은サラ은 진짜 매일 일할 수도 있겠다. 진짜 인기 많은 사람은 진짜 매일매일 저기 출근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윌리엄은 전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네. それが覚えてないんですよ。インスタかな。 진짜 나쁜 남자 윌리엄. 2、3回しか会ってない気がします。 에? 頑張って4回です。 이자연은 매주 봤다고 했는데. ちょっと待ってこんなに記憶待って違待って待って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よ 저또 맞대요. 이렇게 끝난다고? 저또 맞대요. 네, 이렇게 더 보이프렌드 2 1, 2화 한번 시청해 봤는데요. 꽤 재밌네요. 일단은 보면서 좀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게이 연애 프로그램과 좀 비교하면서 보게 되긴 했는데 확실히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한국판은 아무래도 짧은 기간 내에 한 일주일 내외의 기간 동안 빠르게 상대를 알아가야 하다 보니까 좀 호흡도 빠르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더 보이프렌드는 2달 동안 천천히 상대를 알아가는 게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덕분에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좀 느긋하게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커피 트럭이라는 시스템도 좀 흥미로웠는데 이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뭐 손님이 많이 온다든지 뭐 주문에 실수가 있었다든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좀 인간 대 인간의 매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패널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한국의 연애 프로그램, 이성애자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패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게이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패널이 없거든요. 아마 그 이유가 게이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에 패널로 참가할 만한 유명인이 많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의 아직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그 약간의 차별적인 시선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연예인이 여기에 패널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 일본판 더 보이프렌드에서는 연예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 맞겠죠? 유명인 분들이 패널로 참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패널이 있는 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뭐 중간중간 계속 패널에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게이판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패널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게 흘러가도록 좀 패널이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게다가 게이 연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편견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성애자 패널들이 나오면서 이성애자 패널이 게이 연애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런 포맷 자체가 오히려 한국에는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걸 통해서 이성애자분들이 이성애자의 눈으로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것을 시청하는데 패널들이 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 보이프렌드의 이 시스템이 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할 수만 있다면 한국판 더 보이프렌드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더 보이프렌드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일본판은 겨울이 배경인데 여름을 배경으로 해서 휴양지에서 커피 말고 오렌지 에이드를 만드는 그런 더 보이프렌드 코리아 있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나오면 저는 무조건 시청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더 보이프렌드 1, 2 시청해 봤는데요. 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이 이후의 회차들도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재밌네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리뷰 리액션 마치겠습니다. 안녕.